네, 제가 최근에 분석적인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까 이 목소리 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 AI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석적인 영상이 아무래도 이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힘을 주고 읽어야지 시간을 조금 압축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화하듯이 분석적인 콘텐츠를 다루면 뭐 3, 40분짜리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좀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분석 깊이가 조금 있는 그런 정보량을 조금 소화하고자 해서 그런 방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AI 아니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93,000달러 중반에서 지금 9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비트코인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 자리를 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1800달러 돌파 테스트 잘 하고 있고, 솔라나도 어느덧 150달러 위로 올라왔고, 에이다도 이제 이러다가 조금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아쉬운 가격입니다. 가장 짙은 녹색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수위입니다. 수위가 이번 판에서도 조금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XRP도 2.2달러 돌파 테스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장세이고, 이게 지금 단순한 시세 전망 이런 것보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인 백업이 시장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관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상당한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장난 없죠. 지금 64%대 중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알트 시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알트들이 지금 뿜뿜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급등세,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죠.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강세장의 긍정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이런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급등 과정에서 마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이 뚜렷한 데이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선물 시장의 미온적인 반응은 최근 매수 압력이 주로 현물 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위에서 횡보를 이어갈수록 약세론자들의 숏포지션 청산 압력은 커진다. 9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가 증시와의 디커플링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이건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10만 달러 돌파, 이걸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이 비트코인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지표로도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말 그대로 실제 비트코인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이 아닌 현물 시장의 수요 또 공급, 이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에서 현물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OTC 마켓에서도 이 대형 블록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의 거대한 이동,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서 대규모 현금이 투입된 흔적들이 뚜렷했다는 거죠. 2024년 3월 말에 USDC 14억 달러 규모가 한꺼번에 코인베이스로 이체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입금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현물 매수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달 사이에 시장이 크게 또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현금을 들고 들어와서 직접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주 심각한 수준의 조정, 그러니까 6만 달러 부근까지 빠진다거나 그런 조정 없이 곧바로 9만 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렇게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물 수요가 커지는 데 있어서 당연하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완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물 ETF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ETF로의 자금 유입은 말 그대로 이 비트코인 현물 매수 수요로 이어지는 거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때, 그때 지난해 12월 요때가 엄청났었는데 하루에 9억 달러 이상이 ETF로 들어와서 사상 최대 순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흘 동안 누적 22억 달러 규모가 유입이 되면서 기록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이처럼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쏟아지는 이 펀드 자금의 물결이 바로 우리가 앞서 짚어봤던 이 현물 거래량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부분이다, 이런 의미 부여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멘트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양반 멘트가 이래요. 그야말로 비트코인 ETF가 폭식하고 있다. 지난 3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대략 25,000 BTC가 매수됐다. 블랙록의 IBIT는 전날 하루 만에 6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 ETF 가운데 1위를 기록을 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자금 유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다. 단기 수익을 노린 베이시스 트레이드백, 이런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거대한 자금이 빡세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괜히 마음을 벌렁벌렁 하게끔 느끼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게 비트코인 시장 참여층의 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과거에는 가격이 크게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몰려와서 진짜 개떼처럼 몰려와서 현물을 매도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 이번에를 상황을 보면 정반대로 리테일 자금은 ETF를 통해서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나선 반면 기관은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한때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억 7천만 달러 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분석한 게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관, 국부펀드, 장기 자금은 오히려 그 시기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금성 자금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이 전략적인 자금은 오히려 매수하는 이분화된 시장이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ETF를 통한 기관 수요 유입이 상당히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급 구조를 갖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세 흐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국부펀드와 글로벌 기업 등 거대 자금 운용 주체들이 비트코인 매수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 중동이나 아시아 등의 국부펀드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물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예쁜 소식이죠. 이들은 조급하게 시장을 움직이기보다는 묵직한 자금으로 천천히 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시장 저변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기관, 국부펀드, 인내심 있는 자본이 조용히 쌓이고 있고 정작 개미 투자자들은 ETF를 통한 유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큰손들이 왜 지금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코인베이스의 전략 책임자 존 디아고스티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탈달러,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축통화인 달러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 속에
비트코인을 달러의 대안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주와의 디커플링.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기술주와 동주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기술주, 신기술 이런 측면으로서의 어떤 관점이 상당히 짙었다라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자체 펀더멘털에 따라서 이 금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골드의 특징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부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통 원자재 트레이더들의 인플레이션 해지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탑5 상위 5위 안에 랭크가 될 정도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부펀드나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일시적인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장기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빡센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크 인베스트가 아주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대 2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예요. 종전에 이제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정도가 아크 인베스트의 전망 숫자였는데 엄청 빡세게 높아졌죠.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가 가장 크게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 금보다 유연하고 투명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공개한 뒤에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이런 상황을 뒤쫓고 있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매력을 점점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비트코인 네이티브 금융 서비스 역시 생태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의 공급량 감소와 희소성을 감안하면 더 공격적인 가격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상당히 그럴싸한데 240만 달러라는 숫자가 워낙 전폭적이어서 약간 조금은 비현실적인 숫자로도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가 좋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 감소 추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상장사들이 직접 매수한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이로 인해 주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가까운 시일 안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주요 거래소에는 약 260만 개가 보유되어 있는데 이건 2018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4년 11월 이후 42만 5천 개 이상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었는데, 상장사들은 지난 대선 이후에 대략 35만 BTC를 매집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올해 들어서 월 평균 3만 BTC 이상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빡세게 쓸어담고 있고 거래소 물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한 4글자가 지금 떠오르실 겁니다. 공급 충격. 머지않아서 이 빡센 공급 충격 한번 제대로 맛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은행의 암호화폐 그리고 달러 토큰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연준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은행에 적용되던 계획 또는 현재 진행 단계인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폐지됐다. 기관은 일반적인 감독 절차에 따라서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은행 시스템의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뭔가 이렇게 기대감 한 방울이 뿜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통화량 M2의 흐름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보통 M2 흐름을 비트코인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한 10주 정도, 8주에서 12주, 그래서 10주 안팎의
시차가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최근 M2가 올타임 하이 찍었고 스멀스멀 비트코인이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M2 흐름 잘 따라가면 비트코인은 18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전 범위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다음 목표 10만 6,6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9만 2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박스권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항선 뚫고 다시 올타임 하이 테스트 하게 될 거다. 이런 훈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시그널스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강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7만 6천 달러에서 롱을 잡았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거치며 오른쪽 어깨를 형성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14만 달러를 향한 대규모 돌파 랠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10만 9천 달러 뚫어내는 테스트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9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겪고 이후에 14만 달러 랠리를 할 거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석인데, 이게 또 참 어설프게도 10만 9천 달러 부근 갔을 때 그때 막 처음 매수 단행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지. 자꾸 이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 시드가 줄어드는 건데, 이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짚어본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2025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세 흐름, 이게 단순한 투기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라 이 시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 거래에 의존하는 거품성 랠리가 아니라 이 실물 현금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ETF와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 시장 참여자의 구성이 재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감기를 거치다 보니까 공급 축소, 수요 확대, 이런 불균형이 심화돼서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 예전 상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와 또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단기 폭등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거품 확 꺼지면서 긴 조정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돈, 그러니까 큰 이 거대 세력급 자본에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을 이 단단한 바닥,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과열되면 당연히 조정이 올 거고 변동성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 판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락 이후에 막 폭탄 돌리기 식으로 사이클이 막 푹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고 앞으로 또 더 달라질 사이클에 있어서 이 전환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자본시장 속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이 비트코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전 저점 대비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비트코인은 투기의 시대를 넘어서 거대한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처럼 무지성 폭등, 그런 무지성 폭락,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현저히 줄어들고, 그렇게 점차 안정화된 자산의 양상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장 역시 이 초기에 보여줬던, 이전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투기판, 이 도박판 성격은 더 옅어지고, 이 투자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로서의 건전한 마인드 세팅, 기본적인 원칙,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책을 통해서 풀어냈는데, 이번에 크립토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원고를 작성을 했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고, 경험자분들에게는 이 투자 스탠스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조금 썼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6번째 책인데, 이전에 출간됐던 책들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칙을 한번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기준점을 삼아서 이 투자 시장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